업종 공약 어페타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집 꾸미기는 트렌드다. 건자재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부쩍 정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도 굉장히 집과 관련된 용품들을 사느라 비용이 좀 많이 지출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지금 현재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의 좀 변화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자재나 인테리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영향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 봤을 때도 그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하반기 때 좀 축소된 경향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가구 판매액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그전에는 어떤 이 집의 거래량과 가구 판매액이 같은 모습으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지표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표로 보면 아시다시피 가구 판매액은 여전히 좀 추세적인 성장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집 꾸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 이제 열풍이 되고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집에 있을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집에 있는 가구나 어떤 인테리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생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택 거래량과도 말씀드렸듯이 민감도가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그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그러니까 건설 업종의 하부 업종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산업적으로 치부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 업종보다도 인테리어 업종이 오히려 더 많이 좀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이나 그리고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같은 어떤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 상승업 중에 건설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법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건자재나 인테리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공급이라기보다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수요에 대해서 늘어나면서 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는 추세에서 네. 이 어떤 문화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후주택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기폭제가 됐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2010년 전후에 한창 또 해외여행 다닐 때 해외에서 인테리어 용품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많은 게 우리나라 제품이랑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분야,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발전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10년 전 대비해서 2배나 성장을 했네요.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락 예상 업종, 해운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상승 지속, 내년에는 의문이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강한 업황을 연말 갈수록 보여주고 있는 해운 업종입니다. 이거 역시도 또 코로나 여파가 있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 수지가 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봤을 때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해운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이 부분이 좀 최근에 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해운업이 살아나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선 연말이라는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연말에 됐을 때 이 해운에 대한 운송 지수가 높아지는 부분은 항상 연말 특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해상 운송 수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지금 펼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뭐 벌크선이나 다른 선박 쪽에서는 약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선에 의한 해상 운송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컨테이너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증가 부분이 전체적인 이 어떤 해운 업체들이 좋아진다라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선봉량이나 여러 가지 유가 변동, 또 운임 강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선이나 해운 업종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선행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 해운 업체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약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약간 정점으로 가고 끝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은 선반영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는 게 사실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액의 15% 내외 정도가 이 유가에 의한 비용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하반기부터는 코로나에 의한 이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 비용 부담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선 내년에는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올라간다는 의견에 좀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백신에 대한 추이도 있지만은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 정도가 더 점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해운 업체들에 대한 이 유가에 대한 비용 부담이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내년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어떤 주가에 대한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4분기 시점까지, 그리고 이 해상 운임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파악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펜오션과 HMM의 주가가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면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3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똑같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 해운 업황의 정점 가능성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뭐 인테리어 업체 가장 탑픽이라 볼 수 있겠죠. 한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한샘 같은 경우에도 어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간의 정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도 양봉, 또 주가도 양봉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인테리어 업계 최강자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 B2C 쪽에서는 몇 년째, 그리고 시장 지위를 향후에도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3분기 때가 약간의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위축이 됐던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내년에도 뭐 신규 입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 속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도 인테리어 패키지 사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지금 리뉴얼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니즈를 빨리 반영하는 어떤 한샘의 사업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19가 말씀드렸듯이 생활 양상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추세로 간다면은 이 한샘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B2C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 소비자 니드에 관한 구조적 수혜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삼성과 연계한 그런 사업도 발족을 하면서 이 한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정확하게 10만 원의 가격에 끝났는데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 뭐 요즘 많이들 구매하시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시디즈 같은 경우 이제 의자 브랜드 또 이 업체도 최근에 눈에 띄는 소식을 내놓았는데 의자 브랜드 최초로 미국 아마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우리 브랜드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장 집 꾸미기 트렌드를 타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건자재주 주목해 보시고요. 해운주는 내년 유가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4분기 업황의 정점 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저평가 매력에다 B2C 인테리어 시장의 지위를 확보한 한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투자 정보 전해드린 내용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과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